납치를 합니다. 전술 전문가 LAPD 수사처럼 되고 싶다. 블랙팬더 자경단은 그 영화에 나오는 블랙팬더 아니에요. 천여 발이 넘는 이 40일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LAPD 수앗이 생긴 이유고, 이제부터는 LAPD 수앗이 오늘날처럼 전술 전문가, 정말 프로가 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인데요. 첫 번째, 블랙팬더 사건입니다. 블랙팬더 그 영화에 나오는 블랙팬더 아니에요. 시계 바늘을 더 돌려야 됩니다. 블랙팬더 자경단은 1966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결성된 조직인데요. 이들은 흑인의 인권과 권리를 부르짖는 강경파 조직이었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인권과 권리를 부르짖는데 너무 강경파라서 총을 사용해. 네. 불법 무기로 무장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1969년 수앗은 이 41번가와 센트럴 길에 있는 이들의 본부에 대한 이 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요. 블랙팬더 조직원들은 이들의 영장 청구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총을 쏘면서 저항을 합니다. 이 무려 4시간 동안 양쪽에서 이 천여 발이 넘는 이 탄이 발사가 되고, 이 전투 아닌 전투로 3명의 수앗 대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이후 이 LAPD 수앗 로고에는 이 40일 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난 41번가를 상징하는 의미의 숫자가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SLA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이 사건은 1974년 발생한 사건이에요. SLA, 이 공생해방군은 이름과는 달리 불법 무기를 사용하는 극좌경 과격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1974년 2월 미국의 언론 거물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손녀인 이 19살의 패트리샤 패티 허스트를 납치를 합니다. 이 패티는 SLA에 납치된 뒤에 세뇌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납치를 당한 인질이었는데 이제 세뇌돼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뭐 허스트는 누구고 뭐 이러잖아요. 미 서부 지역을 여행 다녀 보신 분들은 허스트 캐슬이라는 데를 가보신 적이 있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허스트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언론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의 딸을 납치를 했는데 이 딸이 세뇌가 돼서 범죄자들과 같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74년 5월 54가와 컴툰의 이 SLA 멤버를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한 수앗은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들 역시 그냥 체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총격전이 발생을 했죠. 역시 또 1000발이 넘는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대단한 도시예요, LA. 뭐 사건이 나면 1000발이야. 예. 군대에서도 1000발 쏘고 나오신 분들도 별로 없을 텐데, 몇 년 동안. 결국 이 총격전 끝에 6명의 SLA 멤버가 사살을 당했고요. 패티 역시 검거가 됩니다. 천여 발의 탄이 발사된 큰 사건이었지만 다른 지역 주민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료시킨 LAPD의 활약상이 드러난, 증명된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LAPD 수앗의 로고에 54라는 54가를 유래하는 숫자가 또 영원히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왜 사법기관 전술과 장비에 맏형이 됐는지 지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PD 수앗이 아무래도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서 뭐든지 좀 선두주자다 보니까 첫 번째는 수앗 방탄 베스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방탄 베스트가 되게 많아졌죠. 하지만 그 옛날 1980년도 90년도 초에는 방탄 베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은퇴한 경관 밥 웨버가 만든 방탄 베스트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 벨크로와 그리고 똑딱이 단추를 이용해서 파우치들을 자신에게 맞는 위치에 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탄 베스트였습니다. 두 번째, 전술 권총의 최초로 전술 라잇을 채택한 팀도 바로 이 팀입니다. 미국의 경찰 통계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건은 해가 진 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웠을 때 벌어집니다. 사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저강도,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에서 총으로 무언가를 쏠 때 흔히 3가지를 일치시키라고 합니다. 하나는 눈, 그 다음에는 뭘까요? 조준선, 또 하나는 대상을 볼 수 있는 라잇이 있어야겠죠. 3가지를 일치시키고 표적을 확인해서 쏠 대상이면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잇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쏘기가 힘들겠죠. 왜냐? 뭔지 알아야 쏘죠. 그래서 병기에 혹은 총기에 전술 라잇이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거의 뭐 기본처럼 됐지만 당시에는 권총에 라잇을 달아 뭐 그런 일이, 그걸 바로 또 LAPD 수앗이 해냅니다. 세 번째, HK사의 MP5 기관단총을 수앗 전원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이거는 또, 야,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당시에 아무리 천조국 미국이라도 사법기관 요원들한테 그 비싼 유럽제 총기로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번째, 미국 사법기관 최초로 헬기 사격을 실시합니다. LAPD 수앗의 현재까지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요, LA 시경,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미국의 사법기관 중에 가장 많은 헬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LA 상공에는 언제나 최소 3대의 경찰 헬기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헬기를 유사시 사격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죠. LAPD 수앗 저격수들은 헬기 사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는 헬기 사격으로 제압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전술 해촉조를 운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거 아닙니까? LA를 보시면, 로스앤젤레스를 보시면 바다에 접해 있어요. 롱비치 항은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큰 항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언제나 테러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LA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태평양 함대가 위치한 샌디에고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함께 전술 해촉조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도 작전하고 물 밑에서도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냥 경찰 조직에서는 폐쇄 호흡기를 가지고 은밀히 침투를 해서 해상 작전을 하는 팀은 거의 미국 내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LAPD 수앗은 전술 해촉조를 운영을 합니다. 이 대원 선발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LAPD는 약 9천여 명의 경관과 일반 직원 3천여 명, 12,000명 정도 되는 거죠. 12,000명 정도가 일하는 아주 초대형 조직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사법기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 중에 이제 대원 선발을 하는 건데, 수앗이 되려면 최소한 4년 이상 LAPD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즉, 일반 경찰으로 4년은 근무를 기본적으로 해야 이 선발 대상의 이름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수의 결혼이 생기면, 즉 누가 진급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누가 아파서 나가든지 아니면 아이고 수앗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나가면 그때서야 이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보통 이 수앗 경쟁률은 심하지 않을 때가 50대 1, 그리고 아주 많을 때는 100대 1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도 있나요? 찰스조 경관이라고 한국계 대원이 한 명만 있었는데, 이 찰스조 경관은 현재 현역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예비역 LAPD 수앗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이라는 게? 예, 미국의 경찰 조직이 재미난 게요, 어쩔 때는 경찰력이 더 필요하고 어쩔 때는 덜 필요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역을 하는 사람들, 은퇴를 하는 사람들한테 옵션을 줍니다. 그냥 은퇴를 할래? 아니면은 예비역 경관이 돼서 한 달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와서 도와줄래? 난 그냥 예비역 할래? 그러면 예비역이 되는 거죠. 예비역들이 주로 경험치들이 많으니까 훈련이나 아니면은 내부의 서류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분이 퇴직한다라는 건 나이가 돼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정 기간 이상 일을 하면, 근무를 하면은 연금이 나갑니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쯤 되면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은퇴를 하시기도 하시죠. 제 LAPD의 현역 대원분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아주 특별한 대원을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만나본 최고의 여성 전술 대원이자 경찰 특공 대원이었던 분입니다. 모든 체력 평가에서 남성 대원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성적을 내는 분이에요. 굉장히 체구가 작거든요. 정말 작으세요. 그런데 그 작은 체구에도 이 넘치는 체력과 이 사격이 정말 우수합니다. 성함이 이 젠 크로서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진급을 해서 수앗에서 나갔어요. 진급해서 한 1년 정도 근무하면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아마 시험 봐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APD 수앗의 주특기. 미국 내 수앗팀 중에 주특기가 제일 많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브리처입니다. 뭐든지 다 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이 잠겨있다, 그 사람이 엽니다. 창문이 잠겨있다, 그 사람이 열어요. 우리 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브리처입니다. 그 다음에 스나이퍼, 저격수죠. 그 다음에 클라이머, 등반갑니다. 그 다음은 택티컬 워터본, 아까 말씀드렸던 전술 해촉조고요. 셀프 디펜스, 셀프 디펜스 하겠어요. 컴배티브인데 유하게 보이라고 셀프 디펜스 주특기라고 하는 거죠. 파이어암 트레이닝, 화기 교관입니다. CNT, 위기 협상가, CTC, 대테러,
CTC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지역이 화생방, 생화 혹은 화생방으로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용 옷을 입고 전용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전술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택이라는 주특기가 있는데 택이 뭐냐? 요새는 드론 아니면은 로봇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드론과 로봇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주특기가 저렇게 많은데 뭐 누가 주특기를 하느냐? 저 찰스 조라는 그 한국계 LAPD 경관은 10개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특기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안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가지려고 하죠. 브리처 그리고 저격수는 굉장히 인기 많은 이 주특기예요. 이분들은 실력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LAPD 수앗에 한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실제 총격전을 경험하지 않았다. 아마 없을 거예요. FBI HRT 분들이 어떤 사건을 처리를 하고 LA로 온 적이 있어요. 저번 그 사건, 이틀 전에 그 사건 정말 스펙타클하지 않았냐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LAPD 수앗 분 중에 한 분이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저 비슷한 거 우리 저번 주 목요일 날 하지 않았냐? 이 정도로 출동 횟수도 많고 경험이 풍부한 곳이 LAPD 수앗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도시의 경찰 특공대들이 야, 우리가 LAPD 수앗처럼 되고 싶다.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가야 돼요. 자경단,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가려 들으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가장 활동이 활발한 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